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홈카드 시험장 김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원이 살짝 휴가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휴가도 좀 많이 가고 계신데, 우선은 이달도 사실은 플래티넘 가져갈 건데,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뭐 S사나 D사에서도 좀 저희랑 조금 비슷한 내용도 좀 나오기도 했고, 이제 업계 흐름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업셀링,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건데,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바뀌는 거 하나 있잖아요. 아휴, 속상해. 어. 그 또 29년 가면 몇 년 분급을 바뀌어요? 7년. 에휴. 근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건 뭐냐면, 결국 계약의 유지율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유지율을 가져갈 조금 기간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유지율을 가져갈 때 있어서 보장 내용은 그럼 뭘 해줄 거냐? 결국은 고객들이 한 번 보장받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보장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오늘 플래티넘 담보로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플래티넘이 사실 제일 중요한 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제가 우선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비급여라고 얘기하지만 순수한 비급여만 해지 않고 뭐도 해줘요?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실제로 대부분 치료하신 분들 보면 영수증에 비급여가 아니고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고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장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기술들 계속 입니다. 그죠? 앞으로 왜 지금 당장 치료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3년, 5년 뒤에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 나온 신기술들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뒤에 약간 해석 보여드릴 거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저기 보장이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허가 외 처방에 허가 외 신약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존 항암이면 항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약을 하는데 허가 받는 데가 사실 기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어 뭐다? 플래티넘은 상관없이 보장할 거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플래티넘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하면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처에 허가받기 전에 우리 시작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통용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플래티넘 안에 담보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암담보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 가입한 지 90일 이내. 그러면 우리 뭐야? 암 면책 기간이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담보를 그럼 다 날릴 거냐? 라는 부분이 실제 있고요. 요 근래 실제 발생했습니다. 고객님 중에. 가입하고 2달밖에 안 되셨는데 암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담보를 그냥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든지 강제 조항이 아니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얘는 운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중간에 면책 기간에 걸린 암은 보장 당연히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후에 새로운 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담보를 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넘 담보에 암 관련도 있지만 나머지 담보들 때문에 얘가 꼭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이 담보를 삭제한다는 조항이 저희는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실제 생각 있어요. 급여 적용화 가능 암 치료인데 비급여가 되는 사례도 실제 간혹 생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급여에서 계속 급여를 가야지. 왜 또 비급여로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이 플래티넘에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 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보장 내용을 가져간다라고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넘 담보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투여기간 초과가 있어요. 실제 면역항암제 최대 투여기간이 24개월 또는
35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는데, 암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효과가 있어 의사가 추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뭐예요? 암세포가 있어서 처방을 해서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후에도 그 항암제를 끊지 않고 뭐예요? 지속적으로 가져갔을 경우, 어, 처음에 관련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간다. 다만 이제 여기 예시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전이성 비소 폐암 같은 경우에 키트로다를 원래 쓰고 있는데 치료 시 16사이클부터는 뭘로 안 된대요. 급여로 안 된대요. 이렇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비급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플래티넘에서 보장하겠다는 부분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급여 적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엄청 큰 게 실제로 이거 급여 적용 받으신 분들은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대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사이클 기준 기간이 지나면 얘가 무조건 비급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올라오면 이거 비급여로 바꾸면 금액이 확 올라. 저희 동료 40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고액에 대한 부분은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다? 플래티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기 있어요. 암종은 맞지만 급여 적용이 불가한 병기. 왜? 암세포 중에 일부 간혹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플래티넘에서 보장하겠다는 부분을 운영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플래티넘이 포함해서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사례들 보게 되면 이분은 실제 가입하시고 암 진단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신장암으로 진단 받으셨고요. 이분은 수술을 먼저 하셨어요. 신장을 절제하는 다행히 신장이 두 개인 관계로 한쪽을 절제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술비하고 중환자실 치료비, 그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수술비, 입원비에 대한 보장 받으셔서 그래서 우선 1,700만 아니 1,900만 원 보장 받았어요. 근데 이 담보가 소멸하는 담보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뭐예요?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라든가 또 뭐 전이 재발이 생겼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래티넘 안에서 이대 관련 내용도 실제 보상들 받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경우들이 암은 3개월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질병들은 3개월 이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억할 게 유병품들 중에 특히 이대 3개월 내 10% 지급 이런 조항들이 붙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플래티넘의 수술비만 1년 이내 50% 조항이고 우리 뭐 중환자실 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종수술 동반 입원비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내가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떡한다? 정액으로 받아갈 수 있더라. 이분이 실제로 뇌경색으로 수술하고 18일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우선 중환자실 치료 보장을 받았습니다. 걔는 감액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정액으로 1,000만 원 그대로 받아. 다만 수술비는 우리 특정순환계 수술비, 관여비관을 구분하지 않는 거 500만 원 세팅돼 있는데 얘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50%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250. 그리고 종수술에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 소수술 동반 입원비에 대한 부분까지 받으셔서 1,310만 원을 실제 받아가신 케이스. 그래서 사실 플래티넘 담보가 암뿐 아니라 이대에 대한 보장도 같이 가능해요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분은 암도 아니고 이대도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래요. 우리 급성 충수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충수염으로 수술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일 입원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4종에 해당하는 입원비를 받으셨어요. 그럼 4종의 입원비 얼마냐면 하루에 25만 원이거든요. 4일 입원했어요. 25만 원씩 100만 원. 그리고 응급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으니까 상급병원을 가신 거죠. 그래서 3급 수술비에서 50. 그래서 받아가신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플래티넘이 우리가 사실 중대질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중대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경증에 대한 부분도 뭔다?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으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고 계시지만 플래티넘 원래 두 가지를 운영하죠. 근데 총 네 가지를 운영하긴 합니다. 뭐 때문에? 상해 사망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거는 원이나 투 관련 담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클릭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비급여 관련한 암 관련 내용들은 여기 정액으로 연간 보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얘가 안 먹혀서 제가 한번 살짝 누르볼게요.
우선 플래티넘 1이 알고 계시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1인실, 2, 3인실 간병 일당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우리 특히 15세 미만 이걸로 많이 판매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달 하는 조건이 안 좋아졌어요. 간병인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최저보험료 얼마를 맞추려면 5만 원을 맞추라고 이건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 간병인은 어느 보험사든 이슈가 있어요. 사실 우리 요즘 간병인 20만 원 가입 안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손해율이 높은 담보 중에 하나가 간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간병인 판 보험사 치고요. 이거 손해율 낮은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 판매량 많고 고객들이 필요한 담보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일부 어떻게 해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래티넘 1에 들어있는 간병인은 지금의 약관이 아니고 작년 기준 약관입니다. 이 담보 개정을 안 했어요. 근데 간병인은 지금 아시죠? 우리 개정이 중간에 됐어요. 8시간 이상에 대한 항목을 쓰고 있지만 플래티넘 1에서는 예전처럼 7만 원 이상 조건을 그대로 운영하는 간병인이 들어있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주로 많이 파는 건 플래티넘 2 담보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얘는 뭘 안 볼 거니까? 누적을 안 볼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장기적인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받는 담보가 필요해요라는 부분 때문에 팀장님들이 진짜 뭐 방사선이든 약물이든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업계 누적에 걸리는 담보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플래티넘 어떻게 한다? 상관없이 그냥 기존의 어느 보험사든 내가 방사선이 풀로 꽉 차 있어요.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누적과 상관없이 가입하는 담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판매는 2에 많이 좀 맞춰져 있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어서 가장 왜 이 흥국화재 플래티넘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약관 해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내 문구 안에 이게 없어요. 인정 범위 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근데 이 문구 하나가 우리 고객님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실제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까 뭐 우리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얘기했지만 신약이 나오면 대부분 우리 식약처에 허가받을 때 암에 따라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투가 그렇거든요. 얘는 원래 유방암 신약이에요. 유방암에만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유방암 항암제로 식약처에서 인정받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면역항암제라는 게 알고 계시지만 면역이기 때문에 다른 암에도 실제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분이 실제 그랬어요. 의사가 위암에 효과를 봤어요. 에너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암 환자한테 저 유방암 항암제를 쓴 겁니다. 근데 우리 고객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는 비싼 항암제를 썼으니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인정 범위 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래서 약관상에 저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허들이 돼서 고객이 보장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될 수 있는데 플래티넘에 저 문구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후에 미래에 발생하는 신약이라든가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저 부분이에요. 왜? 저희 거 약관에도 저 범위가 있는 애가 있어요. 표적항암. 표적항암에 저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보다 오히려 플래티넘을 가입하는 게 미래적인 부분까지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플래티넘의 범위는 방사선, 약물, 수술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약이 나오던 신치료 방법이 나오던 결국 뭐예요? 저 세 가지 안에서 돌아갈 거예요. 암 수술한대요. 새로 나온 로봇 기계가 나왔어. 근데 걔 결국 뭐예요? 그냥 암 수술이잖아요. 기계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암 수술 해당하면 새로 나온 신기술 수술 방법에도 보장할 거다. 약물이 나왔는데 결국은 새로 나온 신약들이 자꾸 나오면 다 약물 치료잖아요. 다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범위를 넓게 쓰는 게 훨씬 더 고객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방사선에서 이슈가 그거잖아요, 요즘. 리간드. 리간드가 대세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중립자 기계가 지금 현재 연세 세브란스밖에 없잖아요. 대기를 1년 이상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실 중립자 기계가 뭐예요? 고형암에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립선암, 폐암 이런 데 씁니다. 근데 아시죠? 리간드 방사선도 똑같아요. 고형암에 효과가 있어요. 똑같이 전립선암, 폐암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리간드
우리 얘는 주사로 맞으니까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간드가 자꾸 대세로 떠오르는 건데 우리가 중간에 항암 방사선 막 탈다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팀장님이 중립자 방사선 담보를 막 팔았어요. 근데 나 중립자 아니고 리간드 안 돼요. 그럼 중립자에서는 보장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범위가 넓은 담보를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보장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슷한 무슨 10억, 30억 막 나와요. S사도 나왔고 D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양은 비슷해 보이나 실제 내용은 달라요.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제가 일부 살짝 해드릴 건데 어차피 우리 플래티넘은 암뿐만 아니라 제가 뭐 이대나 아까 중대질환 아닌 보장 내용을 실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보험사들이 담보를 각각 운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장을 가져가려면 저기에 특약들을 암 넣고 순환계도 넣고 해야 되는 형태로 가져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험료가 무거워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 우리 플래티넘이 남자가 보험료 저렴하잖아요. 제가 저기 보니까 남자께 비싸요.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비슷한 보장의 형태에서 보험료의 경쟁을 하면 뭐예요? 얘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장 내용은 뭐다? 다르더라. 대부분 제가 보니까 연간 한도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고요, 타사가.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담보로 보장이니까 1년에 꼭 1억만 써야 되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용이 뭐다? 달리 운영하더라. 특히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차피 항암 약물이 암 기수에 따라 구분하잖아요. 3기까지는 5천, 4기면 1억. 근데 이거 각각 보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케이스. 내가 3기여서 비급여 항암 약물을 하다가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기로 발전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차액 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 보장이니까 3기에서 5천 받았지만 사기 다시 어떻게 해요? 1억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연간 1억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저 보장 내용을 다 받아서 묶어가야 되는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보장 내용이 다르더라는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 제가 여기 썼어요. 암 중에. 뭘 일반암처럼 줄 거예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일반암 보장이에요. 특히 요 근래 제주에 이제 갑상선암 진단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참고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친구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럼 24살이에요. 원래 이제 가족력에 갑상선에 결절이 있어서 정기적인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이번에 했더니, 형태도 좀 안 좋고 해서 봤더니 결국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고 수술을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즈 물어봤어요. 2.1cm래요. 생각보다 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젊은 층에서 실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 아시잖아요. 갑상선암 다 뭘로 해요, 수술? 로봇 수술. 근데 저희 어차피 일반암처럼 드릴 거니까 로봇 수술, 암 수술 1,000만 원 세팅돼 있잖아요. 유사암처럼 20%의 조항이 아니니까 훨씬 플래티넘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우리 주로 누적 보지 않는 투담보로 가져가시는데 알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아까 제가 15세 미만 원담보는 간병인 때문에 5만 원 얘기했지만 이 투담보 우리 주로 파는 거 최저보험료 얼마로 운영해요? 10,000원. 내가 플래티넘 가입하면 유병자 3엔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 유병자 상품의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인데 얘 가입하면 얼마부터 가능하대요? 10,000원부터 가능하더라. 연령에 따라 보험료에 좀 갭차이는 있긴 하지만 특히 제가 누가 저렴해요? 남성. 근데 남성분들 아마 저 담보 따로따로 가입하시면 이 정도의 보험료로 책정 못합니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잘 보셔야 되는 게 비급여란 문구가 있는 애가 있고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는 친구들은 급여, 비급여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여의 일부 본인 부담 냈어요. 특히 뭐예요? 중환자실 치료비. 왜냐면 이대 발생하신 분들 대부분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 급여 적용이잖아요. 그런데 중환자실 치료비에는 비급여란 문구가 없으니까 급여의 일부 본인 부담에 쓴 것 어떻게 당연히 포함이다. 그래서 정액으로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묶어갈 거에 어차피 아까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담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진단비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치료비나 고액의 항암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가는데 진단비도요, 이제는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 번 받거나 내가 전이암을 포함해서 가져가야 되는 경우가 실제 필요하고요. 요 근래 실제 사례 중에 10년 전에 혈액암을 앓으셨던 분이 유병자 3회 후에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사실 암만 넣지 않고요.
다른 것도 넣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다시 혈액암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그분이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을 했어요. 3개월 내에 입원을 했는데 고지를 안 하셨더라고요. 허허, 그래가지고 결국 보상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암담보로 살렸어요. 근데 그분이 혈액암이 재발했지만 기존의 암이 10년 이후에 생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친통합암에서 그 혈액암에 대한 부분 보장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암담보에 그것도 있어요. 옛날 거 비대형. 지금 판매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어떻게 돼? 살려가야 되는 형태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지속적인 치료를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암이라는 게 한 번 발병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암이 또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번 받는 진단비보단 치료비나 또는 진단비도 뭐예요? 여러 번 받는 형태에 대한 부분 조금 필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암 수술은 대부분 뭐예요? 이제 안 열어요, 잘. 다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술비도 그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암이라는 게 재발 전이도 문제지만 암을 진단받은 이후에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항암을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폐암 약간 뭐 얘기했지만 저 기억나는 고객 중에 10년 차까지 폐암을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잔존암에 대한 부분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암 5번 걸리면 죽잖아 그런데 얘가 핵심이 뭐냐면 잔여암이에요. 전이 재발, 새로운 원발도 있지만 뭐예요? 원래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보장 기간 동안 암세포가 있으면 몇 번 준대요? 5번 준다라는 부분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암 치료하다 보면 암세포가 다 사라지지 않고 기존의 잔존암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진단암이라든가 오해받는 암진단비에 대한 부분도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앞에 목돈으로 받고 정말 여유롭게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 있더라. 그래서 실제 그 10년 동안 아까 제가 폐암 얘기했던 그분이 초창기 재진단암 갖고 계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재진단암으로 2년마다 보험금을 받아서 계속 항암을 하셨던 케이스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치료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암 주치가 범위가 가장 넓고 병원 구분도 없어 좋긴 한데 보험료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상급병원이라든가 또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져가는데 하나만 볼게요. 우리 비급여 관련해서 비급여 암 주치 약관에서 하나가 여기 있어요. 원래 다른 거에서는 호르몬성 항암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르몬성 항암인데 비급여에 해당하면 얘는 어떡한데요? 주겠다는 얘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가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하는 거는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하실 분들은 비급여 암주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묶어가시면 보험료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좀 무겁다 하시는 분은 뭐예요? 비급여 암주치 생활비로 묶어 가셔라. 비급여 암주치보다 비급여 암주치 생활비가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근데 저희가 비급여 암주치 생활비는 뭐다? 4개 중에 1개만 써도 준다라는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렴한 보험료 때 원하시는 분들은 요 담보로. 그래서 묶었어요. 플래티넘이랑. 플래티넘에 비급여 암주치 생활비 묶어가지고 우리 건강제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분들 40대 기준 15,000원. 여자가 비싸긴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플래티넘에 가입을 했지만 보험료가 너무 무거워요 하는데 생각해 보면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묶어가는 게 훨씬 저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플래티넘이 사실 이대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죠? 중환자실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싹 넘어갔지만 타사하고 플래티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환자실이에요. 저희는 입원비가 아니고 뭘로 써요? 치료비. 근데 대부분 새로 나온 보험사 듣고 보니까 중환자실 입원비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중환자실이라는 게 입원하지 않고요. 잠시 몇 시간 거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비보다 치료비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발률에 심근경색 볼게요. 점 하나 뺀 거 아니에요. 10년의 재발률이 몇 프로예요?
119%.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심장질환 한번 진단받으신 분은 의사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또 무조건 재발하니까 심장이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질환은 생기면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 뇌질환은 죽거나 살거나 후유증을 앓거나.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사실 발생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왜? 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 20대, 30대에도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진단받는 경우들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뭐예요? 이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대에 대한 부분도 더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대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줄 거야. 30일밖에 안 되니까. 라고 했지만 실제로 뇌경색 환자 중에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산정특례 적용 항목 중에 써 있으니까요. I63 뇌경색인데 이게 증상이 발생하고요. 이 조건이에요.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서 입원 치료 또는 처치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안 되면 뭘 안 해준대요? 산정특례 적용 안 해준대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되면 다 무조건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조항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 어떻게 된다냐면 산정특례 적용받아 시술 받으면 병원비 2, 300이면 해결할 거 적용 제외면 이제 한 800,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할까? 이대를 따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활용해 줄 필요가 꼭 있더라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왜? 자꾸 고지혈 진단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고지혈이 온다는 건 이대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순환계에 대한 부분도 묶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래티넘에 한번 순환계 주치를 묶어봤어요. 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플래티넘이 여자가 보험료가 비싸요 그랬지만 순환계는 여자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한테 이대에 대한 부분 더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보면 특히 여성분들 중에 50대 이후부터 이대 발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뭐예요? 결국 치료비가 필요해요. 왜? 암 환자보다 사실은 이대가 발생하면 경제활동을 스톱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업셀링, 리모델링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요? 한 번만 보장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아마 전산이 오픈이 될 거예요. 이제 흥국화재 전산이 바뀝니다. 뭐 또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기존에 전산이요 너무 복잡했어요. 설계하고 알리상 따로 들어가고 심사 또 받고 막 이렇게 복잡해서 단계를 세 개로 바꿔요, 세 개로. 그래서 화면 앞에 하나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꿀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청약 진행할 때 따로 청약상 들어가서 하는 거를 다 없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20년 납 뭐 100세로 보험료를 뽑았는데 30년 납도 궁금해. 그러면 기존에 막 설계 복사해서 했잖아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이 창 안에서 기간만 변경하면 보험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설계 창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타사전산들이 익숙하신 분들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오늘부터 전산 오픈해서 여기서 청약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의 클릭 수가 줄면 설계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나 똑같은 사람으로 같은 담보로 한 5명 할 거야. 하시면 고객 등록해 놓은 사람들을요. 불러오면요. 한 번에 5명 설계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팀장님들 보기 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좀 바꿔서 운영하니까 혹시 본인들이 해보시길 원하시는 분들 해보셔도 돼요. 오늘부터 저희 전산 오픈되어 있어요.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험료도 보고 직업 누적 청약비서에서 실제로 한 번에 여러 개 하고 여러 상품도 한꺼번에 설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품 했는데 이 상품하고 또 다른 거랑 비교해 보고 싶어 라는 거를 새로 나가서 설계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내용을 바꿔서 운영합니다. 저는 익숙지 않겠지만 타사전선에 익숙하신 팀장님들은 훨씬 더 편하게 바뀌는 내용을 운영하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셨다가 설계. 네, 오늘부터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전산 열면 옆에 우측에
링크를 새로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들어가시면 신전산 오픈해서 운영하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넘은 제가 아까 약관 해석이랑 타사와의 가장 큰 차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결국은 이 보장이 지금 보장을 받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 6년 또는 10년 이후에 받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새로 나온 신기술, 신약품, 신치료 방법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약관에서. 근데 저희가 아까 인정 범위 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보장까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플래티넘 담보 적극 활용하셔서 특히 누적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기왕이면 묶어갈 때 지속적으로 받는 진단비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우리 순환계 관련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종합형으로 가져가시면 내가 1년마다 고객을 업셀링, 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치료에 대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사진은 우리끼리 너무 많아서 우리 매니저들은 거기서 와 약간 일상처럼 난